안녕하십니까. 장학과 투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무인 카페 창업의 A부터 G까지입니다. 무인 커피 머신 설치나 무인 카페 창업을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분이시라면 창업에 충분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니 완벽하지 않은 동영상이지만 어느 하나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3가지 이상 커피 머신으로 무인 매장 운영해 봤었고 또 3곳 이상 커피 머신 본사와 대리점 혹은 B2B로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가장 중립적인 입장에서 모든 내용을 가감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무인 카페 창업 첫 단계에서의 준비사항 및 상가 선택. 두 번째, 인테리어 방식. 인테리어 방식은 프랜차이즈 방식의 경우와 개인상으로 창업할 때 인테리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커피 머신 구입 비용, 기타 부가금액, 할인이라든지 이런 게 되겠죠. 네 번째, 무인 카페를 운영했을 때 순수 영업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와 같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기 전 저희 창업과 투자에 대해 먼저 소개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업체는 동구전자 무인 카페 머신 A1, A1 C20을 공급하는 동구전자 정식 공급업체입니다. 동구전자 제품을 주력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저트 자판기로 많이 활용되는 롯데기공의 멀티단 자판기 또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일빈 M400 무인 카페 머신의 경우는 대리점 자격으로 공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단 메일빈의 경우 창업가 투자가 아닌 아내 명의 사업자로 대리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3가지 머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무인 카페 창업의 형태를 크게 보면 단독 무인 카페와 인샵 형태의 무인 카페 머신 이렇게 2가지 정도로 나뉘십니다. 인샵 형태의 경우는 기존의 주력 업종, 대형 식당이라든지 레포츠 시설, 병원 등 이런 대형 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독 무인 카페 창업의 경우는 세부적으로 프랜차이즈 형태와 개인상호를 가진 개인 무인 카페 창업 형태로 나누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인 카페 유형에 따른 장단점도 아래 내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동영상 주제는 제목에서와 같이 무인 카페 머신 설치 시 궁금해하시는 가장 기초적인 문제부터 인테리어 방식, 머신 구입 비용, 순수 영업이, 프랜차이즈 방식과 개인 무인 카페 창업에 대한 고민, 그리고 상가 선택 전이라면 위치 선정, 그리고 또 커피 머신 제조사의 원두 구매냐, 개별적으로 원두 구매냐 이런 선택. 아마 이 정도의 준비사항이 아마 거의 9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럼 위에서 말씀드린 궁금증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더 많은 궁금증이 있겠지만 아래에서 설명드리는 수준이면 대부분 해결될 거라 생각됩니다. 혹시나 부족하다면 세부적인 문의사항은 전화나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무인 카페 창업 첫 단계에서의 준비사항 및 상가 선택. 상가의 기본적인 준비 시설로는 인터넷선 준비되어야 됐고 상수도 시설. 상수도는 체크할 게 평균 수압은 나와야 됩니다.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몇 바 이렇게는 힘들 거니까 손에 씻는다. 적당히 씻고 쓸 정도 그냥 평균입니다. 너무 쫄쫄쫄쫄 나온다. 그러면 머신 자체에서 압이 들어가서 작동이 않기 때문에 평균 수압 정도는 돼야 됩니다. 대부분 다 되겠죠. 그리고 전기 그거 많이 물어보셨네요. 전기 콘서트 몇 개 있어야 되는지, 몇 와트 해야 되는지. 전기 콘서트는 최소 2개, 그냥 기본적인 벽면에 붙어 있는 콘서트입니다. 멀티 탭으로 연결된 거 말고 벽면에 붙은 3곳. 만약에 모자라다면 2곳. 왜냐하면 컵 디스펜스는
전기를 거의 사용 안 하기 때문에 같이 뽑아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용량은 6kW에서 9kW 정도 됩니다. 6kW면 승합 자금 없이 일반 상가에서 가장 전화로 올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냉난방기 6병짜리 2개, 그 다음에 커피 머신, 멀티기 이렇게 했을 때도 6kW 했을 때 평균 5만원에서 8만원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근데 좀 약간 평수가 크다, 냉난방기가 오래됐다, 아니면 냉난방기가 용량이 크다, 그러면 9kW까지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6kW 한다고 전원이 나간다, 그건 아닙니다. 그럼 한 50년, 60년 된 건물들 같은 경우는 선이 얇아서 단선이 되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6kW 했을 때 전기를 많이 쓰면 전기세가 조금 더 많이 나온다. 9kW 했을 때는 전기가 좀 작게 나온다. 그 정도 차이니까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리고 하수구는 있는 게 편리합니다. 물론 물통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구가 있으면 편리하고, 하수구가 없으면 물통을 하루에서 이틀, 평균 이틀 정도에 비워 주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커피 머신 하부장, 하부장은 뒤편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 본사에서는 인테리어 안 하신다면 본사 구입하시는 게 저렴하고, 인테리어를 하신다면 목수나 싱크대 업자분한테 맡기시는 게 커팅 마이지, 사장님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짜시는 게 되게 좋아하실 겁니다. 금액은 같이 다른 공사에 같이 하면 자재비하고 인건비만 되기 때문에 그 구매랑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리하시게 조금 더 맞추신 게 추천드립니다. 상가는 월차임 100만원 이하, 면적은 10평에서 20평 사이가 적당하다 합니다. 월차임이 높은 곳이라 하더라도 최소 10평 이상은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무인카페 초기에는 약 5년 전 정도 되겠죠. 그 당시에는 테이크아웃 컨셉의 매장이 많았고 매출도 잘 나왔습니다. 초기 때문에. 그러나 현재 상태는 저가 커피점 혹은 편의점 이렇게 라이벌이 많이 생겼습니다. 저가 커피 무인 예전에 보자. 메가 커피도 무인이 나오고 커피빈 거기도 무인, 커피빈이 좀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평수 이상 테이크아웃이 아닌 앉아갈 수 있는 컨셉으로 하시는 게 좋을까 생각됩니다. 저희 소속 업체의 경우로 예를 들자면 주변 아파트 세대수나 유동 인구보다는 더 매출에 영향을 주는 건 고급스러운 원두 풍미는 기본이고 청소 상태와 인테리어였습니다. 현재 상황은 무인 카페임에도 불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커피와 함께 편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원하시고 그걸 세일즈 포인트로 삼는 게 매출이 평균이나 조금 1-20% 올릴 수 있는 차이입니다. 꼭 고급 인테리어야만 돼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가의 자재로 시공하더라도 깔끔하고 포근한 정도 수준, 그리고 위생 상태가 깔끔하면 좋은 매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잘 나오는 매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하고점에도 베니어 합판에 색상을 나무깨를 엮는다든지 자재는 저가로 쓰도 눈에 보기엔 이 정도면 편안하네 정도는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10평 이상 매장에서 편한 의자, 은은한 조명, 우드톤 인테리어 다 좋은 예시인 것 같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소 대표님들에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티타임과 메이빌 본사 원두에 대한 반응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두를 이걸 조금 더 스타벅스 원두가 낫다, 이게 낫다, 그 매출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업주님의 성향에 따라서 그 원두가 좋고 나쁠 수는 있겠지만 저희 부산에 같은 경우도 스타벅스로 저희 동구전자 티타임 원두를 쓰다가 고객님께서 스타벅스 원두가 좋다고 바꾸자고 이렇게 권유를 해가지고 한 2달 바꿔봤는데 투입 비용은 조금 더 들고 그분 외에는 원두가 저번 게 좋은데 이런 평이 많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금 2년 정도 됐는데 계속 티타임 원두 사용하고 계십니다. 부산 제송동에 있는 저희 업체입니다. 그리고 상가 선택의 고려 요소로는 주변 아파트 세대수를 많이 따지는데
대형 아파트 경우는 커뮤니티가 센터가 생겨가지고 거기서 예전에는 믹스커피 많이 놔줬는데 요즘은 이제 A1이라든지 대형 무인커피 머신을 놔주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자가 더 생기는 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린 것은 800세대 이하 정도 소형 아파트가 한 두세 곳 모여있다든지 이런密집지역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상가 주변에 버스 정류장이 있다든지 등산로 입구가 있다. 관공서가 모여있다. 관공서가 모여있단 말은 점심시간에 워킹이 가능한 거리. 그리고 일반 주민이나 지나가는 워킹 고객이 많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주변에 공장이나 대규모 대형 사무실에서 지나다닐 수 있는 그 경로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인 카페 같은 경쟁 상대가 한 200m 안에 두세 개가 있다. 이거는 매출이 떨어진 거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200m 안에는 무인 카페가 없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인테리어 방식 두 번째, 프랜차이즈 방식 창업과 개인 무인 카페 창업. 기존 유인 커피숍이나 미용실 등 어느 정도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상가가 있다면 무인 카페로 전환했을 시 크게 그 시설 비용이 투입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커피숍 이런 애들은 커피숍하고 미용실 이런 이전에 했던 업체들은 무인 카페하고 딱 어울릴 의지감이 없습니다. 현재 시점에 인테리어 비용이 인건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평당 250 정도 잡아야 됩니다. 전에는 한 200만원짜리 180, 200도 많았습니다. 근데 250의 평균이라 잡으면 10평면 2,50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이 아주 깔끔하고 추가적인 인테리어용이 크게 투입되지 않는 상황인데 권리금이 1,000만원이다. 에어컨까지 있으면 더 좋고 1,000만원 이내에. 에어컨 구매하시면 최소 100, 150, 200 정도, 대형은 300 넘어가시면 200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의 소액의 권리금 상가가 있다면 이 상가를 추천드립니다. 기존 커피숍 형태의 상가를 가진 건물주분, 상가주 이런 분인 경우나 샵인샵의 경우는 인테리어 공사를 대부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인카페 적극 추천드립니다. 또 별도로 하나의 하부장을 목수나 싱크대 업체에 의뢰하는 경우는 본사에서 판매하는 하부장 구입이 가격적인 부분에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본사 구입을 추천드립니다. 앞에 말씀드린 샵인샵이라든지 커피숍을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업체의 경우입니다. 하지만 단독 카페 같은 경우 단독 카페에서 인테리어를 새로 그냥 싹 밀고 새로 하신다. 그런다면 제가 하부장 정도 할인 어쩌가 있을 겁니다. 할인 받은 금액으로 전체 인테리어 맡은 그 시공업체 목수분 그분에게 제작을 하시는 게 점주님이 원하는 용도에 더 맞고 편리하게 제작할 수 있을 겁니다. 할인 금액으로 제작 비용을 대체할 수 있을 겁니다. 인테리어는 창업 비용에서 경우에 따라 가장 큰 금액이 될 겁니다. 대부분 그럴 겁니다만 전체를 다 하신다면 프랜차이즈 형태에서 무인 카페 창업은 인테리어 비용이 과잉 투입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활용 가능한 기존 인테리어가 있어도 그 프랜차이즈 업체의 컨셉에 맞게 전부 교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원두는 중간 품질 정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 무조건 사용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개인 상호의 무인 카페 창업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총 매출에서 개인 상호냐 프랜차이즈냐 크게 차이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로울 수 있는 거 인테리어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맞습니다. 메일빈이나 동구전자 직영으로 하는 것처럼 상호 티타임샵 메일빈 24 그대로 상호 디자인 그대로 머신을 하시기 때문에 저한테 사셔도 본사 구입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맹비나 디자인비, 도면비 이런 거 없이 무료로 사용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의 경우는 디저트, 멀티기, 자재 공급이 이렇게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해주는 장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운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저트 매출은 크게 비중이 없습니다.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말씀드리죠. 물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지만 그렇다고 없다고 매출이 확 빠지거나 하진 않습니다. 물론 지역 고객이 평균 이상으로 올 거다, 손님이. 그리고 장기가 머물러 가는 손님이 많을 거다. 이렇게 사랑방 역할을 하는 컨셉이라면 디저트 머신은 고려 대상이 됩니다. 저도 롯데기공 총판으로서 멀티기, 스마트 쇼케이스 공급하고 판매를 하고 있지만 디저트기 선정 기준을 제시한다면 냉동, 냉장, 양분 기준입니다. 물론 냉장만 하나만 들어가면 아마 빙고 이런 애들은 900에서 1000만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럼 양쪽이 들어가기 때문에 1300 정도 잡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롯데기공 냉동, 냉장, 키오스크 일단 요거는 롯데기공은 1500, 스마트 쇼케이스 1500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 돈을 투입해서 돈이 그렇게 안 나옵니다. 커피 머신의 경우는 2400돈, 2600돈이 들어가더라도 충분히 금세 뽑아지는데 정말 디저트는 마진율도 낮고 수량도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쇼케이스보다는 단순 냉장, 냉동고를 양쪽에 넣고 키오스크, 저가형 키오스크 메뉴 10가지, 20가지도 안 될 겁니다. 이 정도 넣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결제기가 달리 냉장 정도로만 운영하시려면 롯데기고 멀티기도 있습니다. 그건 한 700 전후로 잡힐 겁니다. 이것도 차라리 결제까지 되고 한다면 이것도 괜찮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롯데기고 멀티보다 다시 한번 뒤에 말씀드릴 건데 이게 평균 매출이 이상 넘어가거나 그랬을 때는 평균 정도 매출이거나 그 정도 같으면 멀티를 추천드리고 어느 정도는 팔 자신 있다, 팔리겠다 그럴 때는 스마트 쇼케이스 1300에 1500 드리지 마시고 그냥 키오스크 하나 냉장 냉동 당근에 가면 중고로 냉장 냉동고 15만원 20만원 하면 두 개 사면 50만원에 다 삽니다. 아무리 좋은 거 사셔도 새 거 사셔도 70만원 임박이기 때문에 두 개 사셔도 150만원 이내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키오스크는 동구전자 같은 경우는 조금 소형 키오스크 하나 구입하시면 되고 메이빈 같은 경우는 메이빈 머신 자체가 키오스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구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로스율도 말씀하시는데 스마트 쇼케이스는 인식 오류로 보통 5%에서 10%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물건을 꺼냈는데 기계가 인식을 못해갖고 계산은 안 된다든지 물건을 하나 꺼냈는데 옆에 거 같이 인식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5% 10% 된다면 요즘 다 CCTV가 있기 때문에 키오스크에서 직접 꺼내가고 양심이죠. 가더라도 로스율 제가 한 두세 군데 한 1년도 봤는데 5% 안 됩니다. 일단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요즘 CCTV 가지고 모든 게 되기 때문에 고객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키오스크 그 다음에 단순 냉장 냉동고 이렇게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판매기에서 중소업체 선정하시게 되면 비용은 더 저렴합니다. 아까 빙고 같이. 그런데 제가 왜 그걸 보내드리지 않냐면 지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LG 자판기가 있었고 우리나라에 삼성 자판기가 있었습니다. 최근엔 로벤 자판기도 있었는데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냉장 냉동 자판기 무인 자판기 업체가 나타났다 사라지고 하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고 현실입니다. 최근에 없으니까 로벤이었죠. 그 로벤 자판기 때문에 제가 롯데기고 총판을 하고 있는데 전국에 있는 코스트코 코리아 정확한 명칭은 코스트코 코리아죠. 거기에 제가 롯데 멀티기를 많이 잡아야 했습니다. 왜 많이 잡아야 했는지 로벤 자판기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거기 피자하고 핫도그 파는데 그게 아마 가보셨을 겁니다. 생수를 200원에 파는데 수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게 고장 나갖고 대기를 하게 되면
또는 2, 3일, 3, 4일 동안 그 주에서 있는 손님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고장이 안 나도 부품이 없는 제품은 다 버리고 새거 다 롯데 멀티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넣었습니다. 여기 솔직히 서울부터 부산까지 김해까지. 그렇기 때문에 자판기는 성능이나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AS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구전자 35년력 되고 롯데기공 35년력 음력이 되고 멜비는 음력은 좀 짧습니다. 프로그램 업체로서 그것도 경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 들어보지 못한 자판기, 신생 자판기 이런 업체들은 그냥 고려 대상을 넣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자판기 2, 3년 쓰다가 버리실 거 아닙니다. 보통 5년, 10년 이상 쓰실 건데 부품이 공급되어 있는 업체에 이제 AS를 불렀을 때 빠르면 당일, 늦어도 2, 3일, 3일 평균 다음날 옵니다. 근데 그 정도에서 안정적인 AS만을 갖죠. 이거 어떻게 보면 영업하는 사원입니다. 영업하는 사원이 중요한 일 앞두고 출근 안 해버렸다 한 명밖에 없는 직원이 이거 난리 납니다. 이게 그날 매출이 마이너스 하는 게 아니고 저기는 한 번씩 기계가 서더라 수리가 안 돼 있겠지 2, 3일 동안 더 안 옵니다. 더 길게 보면 더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업체 AS가 믿을 수 있는지 이걸 분명히 따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 그나마 잘 유지되고 있는 게 커피 머신 기준으로 동구전자 제일 잘 되고 메이비 그다음 유로 정도 말씀드린 세 가지 외에는 고민도 하지 마십시오. 유로는 제가 취급 안 하지만 평을 들어보니까 AS도 적당히 같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자, 다시 디저트 판매기로 돌아와 설명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면 음식점 주점에 보시는 음료수 자판 기주가 냉장고 기억하시죠? 그 냉장고 그 정도 그리고 똑같은 사이즈의 냉동고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키오스크를 가지고 운영해 보시면 한 200만원 이내로 다 구입하실 수가 있고 중고로 하시면 100만원 이내겠죠. 하실 수 있고 로스트율은 5% 이하로 잡힙니다. 진짜 중학생들만 거의 90% 중2들이 90%다 이러면 좀 올라가겠지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형태의 경우는 자사 인테리어 컨셉과 맞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프랜차이즈가 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프랜차이즈 업체에 연결된 시공업체시죠. 그리고 자사 일용 부자재 무조건적인 사용 이런 제약과 초기 부담이 많은 편입니다. 특히 인테리어부터 어느 정도 발품을 팔고 지역 목수가 섭외가 가능하시면 저는 개인 상호 카페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요즘은 지역 목수나 설비하시는 분, 싱크대 하시는 분들 인부 가는 거는 당근 이런 걸 통해서 쉽게 연결됩니다. 그래 힘들지 않습니다. 크게 이쪽에 전문 지식이 없으시더라도 그래갖고 이렇게 꾸밀 건데 제가 머신 계약하시면 다른 업체들 인테리어 예시 사진을 보내드리기 때문에 그거 보고 이렇게 해줄 수 있냐 그럼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당근이 아닌데 구하기 좀 애매하다. 다음 대형 타일 주변에 대형 타일 업체나 목재상이나 대형 페인트 가게 이런데 문의하시면 거기에 자재를 사가시는 인부들 소개 많이 해주십니다. 이런 세부적인 문의는 머신 구매 후 저희 장학과 투자에서 지역업체 선정이나 공사 방법을 조언해드리니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초기 저희 장학과 투자 안테나 매장의 경우 제가 터키로 그냥 한 업체 인테리어 회사에 견적을 받았는데 자재 수준하고 견적금이 너무 맞지 않아서 제가 직접 인부를 고용해서 시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격 차이는 많이 납니다. 가격 차이가 거의 안 난다면 자재가 아주 고급스러워지든가 저는 자재를 평균 정도 이하로 하고 비용을 줄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본인이 약간 시공 능력이 좀 있다 그러면 도와주면 3일 걸릴 거 이틀만 끝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아낄 수 있는 부분은 많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머신 구매 비용과 추가되는 부가금액 세 번째입니다. 가장 궁금하실 거라 생각되는데 커피 머신 구매 가격 본사 기준으로 머신 구입 비용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금액은 모두 부가세, 세금계산, 부가세, 설치비, 기타 옵션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렇게 이후에 추가되는 건 없을 겁니다. 자, 동구전자 A1 같은 경우는 아이스컵 기준 16온스 규격입니다. 부가세 포함 2,420만원입니다. 그리고 본사에서 115만 상당의 원두, 파우더 등 초도품을 1회 무상으로 드립니다. 동구전자 A1 C20, 아이스컵 20온스, 16온스가 예전에 표준이었다면, 이전에는 이제 대형이었다면, 지금 아이스컵 20온스가 대형입니다. 이거는 2,860만원. 그리고 파우더가 좀 더 크기 때문에 소비자가 130만원 상당의 초도품 1회 무상 지급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팔고 원부 자재 비싸게 파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업체에서는 원부 자재를 싸게 준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원부 자재 조금 본사보다 싸게 팔았는데, 동구전자 자체 사장님, 이사님부터 다 지역을 선동하시면서 전국 표준 단가를 맞추기 때문에 원부 자재를 한 박스당 만원 싸게 판다, 한두 번은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동구전자 아웃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도 홈페이지 체크해가지고 가격을 다시 표준 가격으로 맞췄기 때문에, 본사뿐 아니고 전국 정책적인 동구전자 B2B 업체라면, 본사라면 표준 가격에서 할인이라든지 올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올려받는 것도 아웃이고 내려받는 것도 아웃이고, 물론 올려받는 건 아웃이 안 되겠죠. 그런데 고객분이 본사보다 비싸게 파는 대리에 누가 사실 겁니까? 저라도 그쪽 고객분한테 정상가를 받으라고 조언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멜빈 M400, 멜빈 M400의 경우는 아이스컵이 20온스냐 16온스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주문 시에 선택하시면. 그러면 이 말은 나중에 16온스 쓰다가 옆에 경쟁자들이 큰 컵을 판다. 그때는 부품컵하고 설치비는 듭니다. 그렇지만은 20온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동구전자는 이걸 불가능합니다. 선택한에서 그대로 쓰셔야 되고, 멜빈 M400 같은 경우는 선택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사용 이후라도. 이렇게 해서 2,640만원입니다. 그리고 186만원 상당의 초도품을 1회 무상 지급드립니다. 멜빈의 경우 원부 자재가 많이 투입되는 게 아니고, 에이드에서 액상이 있고 파우더가 있는데 액상 3가지가 더 추가되기 때문에 3박스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186만 정도 나옵니다. 물론 액상이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는데, 풍부한 맛, 다양한 메뉴에서는 액상이 더 좋습니다. 근데 관리 차원이나 이런 게에서는 파우더도 충분합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구매 상담 시 때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까지는 본사 계약 조건이며 대리점 및 B2B 업체인 저희 창가 투자에서는 당연히 추가적인 할인 혜택을 드릴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하부장의 경우는 동구전자 소비자가 한 220만원, 멜빈 하부장 소비자가 240만원 정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창가 투자는 본사 판매 기준보다 판매를 하냐, 본사에다 하고 비교해서 판매를 하냐, 하나를 무상으로 제공해 드리냐, 아니면 모델에 따라서 하부장 2개 가치를 제공해 드리냐, 이런 내용들을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 못 드리기 때문에 전화 주시고 진행될 때 걱정 안 하셔도 될 만큼 할인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경우라도 다른 업체보다 비싸지가 않고 오히려 훨씬 쌀 겁니다. 그건 제가 장담드립니다. 기타로 부과되는 금액이라 표현하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커피 머신 공급 형태는 2가지인데, 대표적으로 국내에서 머신 제작, 프로그램 제작하는 동구, 멜빈은 기계는 외주를 맡겼지만 프로그램은 멜빈 자체 본사가 휴니크인데 프로그램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나 활용도는 멜빈이 가장 강력합니다. 기계의 안정성 이런 부분은 원두
특히 파우더 품질 이런 건 동구가 잘 앞서고 있고, 유로커피는 머신을 이제 안정권에 들었고, 그거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유로커피는 제가 취급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대형 커피 머신 세고 외에는 저한테 안 사셔도 좋은데 선택기 잊지 마십시오. 제가 제 홈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캐비닛이란 상표명을 레츠프레소입니다. 그거를 경남 총판, 경남 AS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돈 1000만원 이상 손해보고 제가 반납했습니다. 머신도 머신이고 AS 그렇고 부품 공급도 안 되고 이런데 제가 총판을 가지고 AS를 부산 경남권을 커버치기는 그냥 안 했으면 손해를 봤으면 봤지. 근데 제가 이런데 그 머신 구매한 구매자분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해서 ASB 출장 나오면서 만약에 경남이다, 부산이다, 전남이다 이래 되면 출장비는 38만원 받습니다. 다른데 아까 동구전자 출장비 1년 안에 무조건 없고 1년 넘어가더라도 몇만원 안 팝니다. 그리고 또 동구 같은 경우는 원재로 쓰시면 출장비가 기본 출장비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AS 문제, 총판까지 대리점까지 포기하게 만든 이런 머신 자체는 뭐로도 해도 잊지 마십시오. 제가 피눈물 흘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취급하는 기계들 롯데, 동구, 메이빌 어느 정도 고객들도 안정적이고 영업에 전혀 지장하고 제가 요거 안 들을 수 있는 업체 이것만 지금 최종적으로 선별해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그리고 모든 대형 커피 머신 본사 원두는 본사 원두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무인 커피 머신 프로그램 개발되는데 비용이 제법 듭니다. 롯데 같은 경우도 견적 내보시면 자기 회사에 맞게 이 프로그램을 UI를 할 겁니다. 개발하는데 한 1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사 원두와 부자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전산관리비가 청구됩니다. 동구의 경우는 99,000원, 메이빈의 경우는 부가세 다 포함해서 55,000원입니다. 그런데 동구는 원두하고 파우더를 써주셔야 되고 메이빈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원두 한 박스 이상 이렇게 좀 메이빈의 경우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좀 넉넉하다? 약간 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이빈은 프로그램을 사용이 좋고 그리고 타 원두를 섞어 쓰겠다. 그런 경우는 메이빈을 추천드립니다. 동구전자 1500점 호점 이상 출점해 있는데 동구전자는 원두가 장점이랑 단점이다. 파우더는 더 장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동구는 그대로 쓰시면 충분합니다. 매출에서 1등이기 때문에 그리고 변화라든지 품질이라든지 기호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는 업체들입니다. 작은 업체들은 당장은 원두가 좋을지 몰라도 시장의 변화에 따라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소형 업체들은 제외하는 게 좋습니다. 저희 업체 한 50군데 정도 되는데 원두 안 쓰신 분 한 2분 있습니다. 그분은 머신을 사기 전부터 로팅을 하시는 분이죠. 자기 원두를 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여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제외하고 굳이 99,000원 전 내실 필요 없습니다. 굳이 나는 스타벅스 원두를 쓰고 싶다. 원두를 쓰고 싶다. 나 로팅하는 원두를 쓰고 싶다. 그러면 메이빈 머신을 구매하시고 베리에이션 라떼 들어가는 거 그거는 베리에이션용은 그렇게 원두 아무리 민감하셔도 구분 못합니다. 99%. 근데 그거 한봉경 써주시면 관리비 안 내셔도 됩니다. 제조사에서 이런 제조사 프랜차이즈 업체에도 이렇게 전산관리비 청구합니다. 그런데 프랜차이즈 업체는 본사 제조 직배송이 아니고 원부자들도 자기 원두를 프랜차이즈 또 남아야 되니까 의뢰해서 또 최종 점주님한테 공급하는 이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마진이 생긴 걸로 본사에 대납을 해주겠죠. 가격이 오르든 품질이 내려가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프랜차이즈에서는.
프랜차이즈 업체와 원부자재 처음에 계약하실 때 독점 공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관리비가 55,000에서 99,000원이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원부자재, 아까 제가 엣지프에서 말씀드린 원부자재하고 머신하고 안 맞으면 캡슐가 좀 터지는 경우가 생기고, 또 파우더라든지 원두라든지 찌꺼기가 끼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부자재도 머신을 만든 업체가 공급하는 원부자재가 제일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머신이 아무리 좋아도 이 궁합이 안 맞고 이게 안 된다면 매출에 마이너스입니다. 그래, 제가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출장료 38만원, 그렇다 부품도 없다, 한 달 기다립니다. 이러면 무인카페 접어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까뜩하면 아마 파우더 써보시면 아실 겁니다. 크림이나 좋고 밑에 찌꺼기가 막힌다. 그럼 에러 나서 판매 못합니다. 원부자재하고 기계 만든 업체는 자기 기계를 설계하면서 그 원재료를 썼을 때 적성이 맞냐 안 맞냐 따지기 때문에 그게 제일 안정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썩은 원자재하고 구멍난 조리기 냄비 주고 미슐랭 별 3개 셰프한테 조리를 시켜도 먹을 만한 음식 절대 안 나옵니다. 그거하고 같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고전자, 티타임 A1 이런 파우더 30년 정도 해보니까 이게 맞더라. 이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게 경쟁 파우더나 경쟁 원두 같이 번갈아 써보시면 아실 겁니다. 저희 장학과 투자에 지금 파우더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다른 뉴땡 커피에서 이렇게 원두만 웨이빈처럼 원두만 계약이 되어 있다 하시면 저희 장학과 투자 홈페이지에서 파우더 구매 많이 하십니다. 그만큼 파우더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시장 평가 아주 좋단 말입니다. 그리고 웨이빈 구매하셨다. 웨이빈 구매하시면 라떼 들어가는 거 원두 한 박스만 사시고, 저희 홈페이지에서 제가 같이 동구전자 티타임 타셔도 됩니다. 그리고 웰비는 액상 에이드가 저렴합니다. 다른 데보다 훨씬 저렴할 겁니다. 그렇게 사셔도 됩니다. 이렇게 자유로우신 분은 웰비, 나는 티타임 원부자재만 믿고 선택하시는 분 제법 있습니다. 그렇게 나는 편안하게 이걸로 가겠다. 가격도 그렇다 비싼 것도 아닙니다. 적당합니다. 그러니까 품질은 좋습니다. 일단 선택은 그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보면 홈페이지 밑에 있는데 한번 저희 들어오셔서 원두, 파우더, 홀더, 원부자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웨이빈 같은 경우는 택배비를 부담하신다면 하나씩 또 살 수 있습니다. 10개 단위, 8개 단위, 12개 단위 사셔도 됩니다. 그리고 티타임 원두는 33년 음력을 가지고 있고 1500 출점했지만 실제 1000곳 이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군데는 섞어 쓸 수가 안 쓸 수도 있으니까. 또 OEM에 판대는 프랜차이즈에 판매된 거는 또 자기 원두 다른 걸 쓰시니까 1000곳 이상에서 매출과 품질로 증명받은 원부자재입니다. 그리고 메이빈의 경우는 커피 머신 운영 업력은 메이빈 한 24? 이 브랜드로 5년 정도지만 올해 IT 파워 무인 시스템 솔루션, 그러니까 무인 솔루션 부분에서 연속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 아주 강력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멜빈 경우는 작년까지는 원두가 평범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제가 이걸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이유, 예전부터 멜빈은 저하고 연결되어 있었지만 이제 멜빈도 원부자재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고 업체 개발 선정을 바꾸고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정도면 지속적으로 원부자재가 기본 수준 이상 유지되겠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기본 수준 이상 유지되는 게 중요합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 유튜브 보면 아시겠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저 동부전자 외에는 추천 1도 드린 적 없었습니다. 예.
그렇게 보죠. 올해는 멜빈 머신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멜빈 메뉴 다양성, 키오스크, 원격 지원 이렇게 세 번 관리를 소프트웨어적이나 원격 지원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아주 편리하실 겁니다. 무인카페 솔직히 편하려고 하시는데 그 편한 컨셉에 맞추기에는 멜빈이 좋습니다. 기계 안정성은 동구가 좋고 그래서 일단 이거는 뭐 선택의 사항은 구매 상담하실 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업체에서 로팅한 원두는 소규모 업체에서 로팅한 원두의 선택이 아닌 대형 커피 머신계의 대기업이라 할 수 있는 동구와 멜빈 이런 선도업체 그리고 지속적으로 시장 규모에 맞춰 원두 파우더 액상을 빠르게 개선해 갈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가진 업체를 선택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주님 입장에서도 믿을 수 있고 적당한 가격으로 시장 트렌드에 맞춰서 원무자의 변화를 시킬 수 있고 공급하는 업체 선정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무인카페 보시면 보다 나은 수익과 보다 편리한 운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무인카페 운영 목적은 수익 플러스 더 그만큼 중요한 게 관리 편리함입니다. 솔직히 편하려고 무인카페 하지 힘들게 노동을 하기 위해서 무인카페 하시는 분 없습니다. 나는 근데 제가 저가 원두 파우더 쓰면 몇 달 더 맛이 나올 수도 있고 평이 좋을 수도 있지 몰라 장기적으로 결코 수익이 나오지 않습니다. 경험담입니다. 선택하고 이런 관리하는데 에너지만 낭비하는 결과 초래됩니다. 초기에는 개인 로팅 업체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년 3년 지나도 이 시장 흐름에 맞춰서 그게 혼자서 그걸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동구전 티타임 바리스타, 로스터 이런 분들 직원이 3-4명 모여가지고 또 A급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바꾸가 요즘 시장은 매출이 이렇게 변하던데 이렇게 바꿔가는 게 매출에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저런 고민하지 마시고 무인커피 제조업체 원두 파우더 사용하시면 이런 어찌 보면 잡다한 고민입니다. 매출에 도움 안 되는 물론 개인 취향에는 좋을지 몰라도 저희는 수익을 얻기 위해서 무인 커피 머신을 구입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하시고 안정적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제조업체 5년 이상 30년 정도 분명히 노하우가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업체보다. 그리고 스타벅스 원두가 좋다는 분은 그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스타벅스 원두는 외국에서 제조해서 배를 타고 우리나라 들어오면 한 달에서 2달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동구전자 티타임 원재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발주를 하면 10일 정도 이후에 배송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요즘은 원두는 뽑고 딱 생산 딱 한 그날부터 7일부터 30일 사이가 최고의 향을 냅니다. 그럼 배 타고 오는데 한두 달 걸려버리면 끝이 나겠죠. 예전에는 원두 유통기한 크게 신경 안 쓰는데 요즘은 딱 7일에서 30일 선호를 하십니다. 그러면 모아서 티타임은 주문을 모아서 오늘 볶아서 오늘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한테 제조한 지 하루에서 이틀 안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최적의 한 3-4일 있다가 팔아도 최적의 온도가 되고 거의 소진할 때까지는 최고의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스타벅스 원두 로팅 좋겠죠? 향 좋죠? 저도 좋아하지만 근데 딱 비교를 했을 때 이게 더 신선하다 이런 느낌이 100% 듭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과 신선한 음식 저는 신선한 것을 선택하는 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에서 결코 밀리지 않는다는 점 단가가 스타벅스보다 높지 않다는 점 이렇게 말씀드리고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소형업체 이렇게 개인 로팅은 최고의 우리나라 탑이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면 무인카페 머신하고 적성이 안 맞습니다. 머신과 적성이 안 맞으면 아무리 원두가 좋아도 머신에 들어가서 나오는 결과가 안 좋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어렵습니다. 이게 맞추기가. 그러니까 이게 해서 참 이야기를 길게 하는데 이런 대중적인 취향이 곧 매출과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스턴트 커피, 맥심 믹스 커피 다 아실 겁니다. 다 먹어보셨을 겁니다. 대부분.
두고 커피물 드시는 겁니다. 고급 유저에는 이 맥심이 그저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출에서 과연 어떨까요? 맥심 커피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인스턴트 커피에서는. 그러니까 대중적인 선호가 아주 중요하단 말입니다. 결론은. 최고 능력 갖춘 로스터, 바리스타 아니다. 그 전국 매출로 검증받은 머신제 제가 만든 아니고 전국 매출로 검증받은 커피 머신 업체가 만든 그 원두 부자재 이거 추천드립니다. 솔직히 주변 분한테 물어보십시오. 최고급 원두 하나 갖다 놓고 조금 고급스러운 원두 갖다 놓고 이게 어느 게 고급일까 어느 게 최고급일까 구분 거의 못하실 겁니다. 장담합니다. 저도 구분 못할 겁니다. 물론 맞출 확률이 더 높겠지만 거의 60% 70% 정도밖에 못 맞출 겁니다. 원두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 100% 못 맞춥니다. 50대 50일 겁니다. 그런데 중하의 품질하고 고급 품질 거의 다 맞출 겁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중간급 이상 고급 품질 이상 정도는 안정적으로 드려야 되고 물론 동구나 매입인 최고급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개인 취향이 있기 때문에 고급에서 최고급 수준 고급 무조건 넘어갑니다. 최고급 수준 됩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50%도 안 하는 원두도 판매하고 있고 동구도 판매하고 있고 매입인도 판매하고 있고 파주오빠 커피로 유명한 파주 본사 이름 생각하는데 안 나는데 파주오빠 유명한 그 원두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구분해 보시면 저 말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본사 공급하는 원두 부자재 사용 안 하시면 차이 나는 게 원전 전산 관리비 그리고 제가 비공식적으로 할인해드린 할인 비율 그리고 동구진제 같은 경우는 AS 기간의 연장 이런 게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런 차이가 아니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 참고하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네 번째 순수 영업이 무인카페 시장 형성 초기에는 총 매출 700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 봤어요. 몇 군데로 실적을 요즘 앱으로 데이터 너무 많이 봤었고 그리고 저희가 입수한 매출 기준으로도 저희 하부점이죠. 전국 평균 3, 400 400 전후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게 특수한 상권을 제외하고는 월 차임이 100만원 이상은 좀 피하시는 게 좋다는 말입니다. 400이라는 경우 같으면 고정비가 100만원 빠지기 때문입니다. 600, 700 나온 다음에 100, 200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평균 제가 말씀드린 건 항상 평균을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저희 하부점 매출 모두 공개할 필요 없이 다른 무인 카페에 대한 매출을 공개한 유튜브분들 보셔도 아마 400 전후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연평균 400 매출이라고 한다면 매출 대비 원부 대비는 한 25% 정도입니다. 원두는 20%에서 조금 왔다 갔다 맞을 건데 컵하고 빨대 이런 거 있기 때문에 25% 잡으면 거의 맞을 겁니다. 한 100만원이 빠집니다. 임차료 한 90만원 정도 잡습니다. 그리고 전기, 소모품 이런 애들 10만원 정도 잡습니다. 그러면 1년 평균 추산해보면 한 400만원 매출인 경우는 한 50% 200만원 정도가 손수익을 남습니다. 그리고 머신 할부 비용도 있기 때문에 현금이 없이 할부로 들어갔다. 그럼 50만원 정도 빼주면 됩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머신 4년 정도 사용하고 폐기한다면 그 4년 짜리는 150만원 정도 손수익이 남습니다. 물론 이 평균보다 곱하기 2 정도 매출 올리는 업체도 있고 조금 사는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히 상가를 임차하고 단독 무인카페를 하겠다 하신 경우는 자기가 상가를 선택하고 어느 정도 넓어졌기 때문에 400보다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샵인샵이나 빈상가를 소유한 건물주분이 운영하면 당연히 상가 비용이 빠지니까 이익률이 훨씬 더 높겠죠. 요 샵인샵이나 공실인 건물주들 저희 홈페이지 보시면 제법 있습니다. 상가 계속 공실 60만원, 80만원 안 나가지고 놀리니 이양시설 어느 정도 돼 있으니까 카페로 하신 분들 울산이라든지 많습니다. 평균 내에서 보시다시피 임차료 비용이 투입 비용에서 많은 포지션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샵인샵, 상가주들, 건물주들
채소 관리만 보통 위에 사는 분도 많고 바로 옆에 사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조금만 관리해 주시면 월 차이는 무조건 나옵니다. 그리고 무인 카페 자체가 깔끔한 업종이기 때문에 건물주라면 건물 전체를 살리기도 합니다. 부산 제송도 같은 경우는 전체 건물주인데 1층을 건물이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무인 카페로 하시는 경우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위험 부담 제로입니다. 주업이 있고 월세 이상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뭐 200, 300은 못 벌지 월세는 100% 나옵니다. 아까 150만 내는데 월세까지 하면 240 나옵니다. 공실인 경우는 240을 더 버는 거고 공실이 아니라도 150은 더 법니다. 물론 하루에 30분 1시간 정도는 좀 손은 가기 힘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도 아닙니다. 가까운 데 계신다면. 그리고 샵앤샵 같은 경우는 그 무인 판매기 수입이 직원 한 분 이상 인건비 무조건 보장됩니다. 뭐 이왕 운영하시는 주업이 있기 때문에 직원 추가로 고용하실 필요도 없고 일하면서 조금 혼내주고 원부자재는 그 대표님께서 보통 많이 찾아주시더라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추가 투입 비용 걱정 없고 상가인들 걱정 없고 직원 인건비 걱정 없고 무조건 수익입니다. 그래서 저는 샵인샵 건물주분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하신 분들 다 잘 되고 있고 이게 재미없다 안 하고 싶다 기계 팔아달라면 한 분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샵인샵 매장이 계속 최근 들어 계속 늘고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자, 2,640만원 기준으로 머신 계약금 한 528만원 나옵니다. 20% 선수금을 내기 때문에 여기서 뭐 할인 있겠지만 단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8개월 동안은 54만원 정도 되십니다. 그리고 선수금 할인, 그 할인은 선수금에 들어가겠죠. 초도품 180만원 정도. 그러면 선수금 부담 후 얼마 안 들어갑니다. 만약에 할부로 하시게 되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수익에서 50만원 빼는 말입니다.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익이 모든 업체하고 특수한 환경을 가진 업체보다는 제가 수익이 낮게 나오게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관리를 하는 전국의 무인카페 매장 대략적인 매출과 거의 맞을 겁니다. 뭐 너무 잘 되거나 너무 안 되는 그냥 뭐 서비스로 무인카페를 하시는 분들 세차장을 한 1000평 정도 하시는데 그냥 공짜로 여기는 그렇고 음료수 사오신 분들 커피 마신 분도 있고 이런 경우 특별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빼고는 뭐 이거 안 돼가지고 폐업해야겠다 문 닫는다 거의 안 나옵니다. 매출이 예상보다 안 나올 수는 있습니다. 3, 400원 하셨는데 100에서 200 사이다 뭐 이럴 수는 있어도 그래서 대부분 단독 무인카페 하시는 분들은 2개 이상 하시는가 아니면 직장을 한 개 하시는 경우는 직장을 다니거나 전업주부가 어린이집 애들 보내주고 왔다 갔다 시간에서 좀 자유 얻기 위해서 출퇴근 시점에 점수하고 중간에 한번 해준다. 이런 운영이 부업 형태가 많습니다. 또 공실 가진 상태 상가를 가진 건물주 이분도 많이 하시는데 1층 상가 소유자 뭐 2층 상가도 있는데 대부분 1층 상가 많습니다. 자기 사무실 혹은 상가 면적이 20평이다. 10평 돼가지고 안동 같은 경우도 자기 상가가 1층에 있는데 한 15평 될 겁니다. 돼가지고 상업하시는데 본업하시는데 면적이 좀 좁아요. 거의 뭐 크게 불편함은 없습니다. 그리고 부수익 100에서 300 사이 올릴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1층 상가를 가지신 건물주 아니면 뭐 대형 업체를 운영하시는 건물주 무조건 효율이 뛰어납니다. 수익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또 인샵을 하시는 특이한 케이스는 그 공공교육기관, 뭐 소방학교 이런 매점하시는 경우. 근데 거기는 100명 정도밖에 안 돼도 아직 한국에서 교육받는 피교육생들이 외부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포함 없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하루에 한 50잔은 기본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점에 샵인샵, 관광지 매점에 샵인샵
따고 1일 유입 고객 200명 이상 되는 병원, 식당, 회사 이런 데도 설치 많이 하십니다. 위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과감하게 창업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커피 머신 할애는 물론 상세한 조언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처음부터 다 제가 A부터 Z까지 말씀드리면 너무 세부적인 거는 이제 머신 계약금이 이루어지고 나서 제가 처음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드릴 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뭐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한테 문자, 전화, 카톡을 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화가 안 받을, 바빠서 안 받을 경우인데 카톡 남겨놓으시면 무조건 하루 안에 제가 상세하게 답변 드리고 자료들 보내드립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